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물리학의 아주 흥미로운 지점, 상대성 이론, 도플러 효과, 또 빛의 이중성, 이 사이의 관계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보내주신 자료에 담긴 좀 독창적인 아이디어인데요. 로렌츠 변환을 에너지 중심으로 보고 도플러 효과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각, 여기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이 사실 표준 물리학 해석에 상당히 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특히 도플러 효과 설명할 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진동수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거 없이 양자도약이나 에너지 최소화 같은 원리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 개념들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서로 맞물리는지 오늘 한번 같이 깊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로렌츠 변환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변환 자체는 워낙 유명한 수학적 도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료에서는 이걸 기존처럼 시공간이나 진동수 변환, 이게 아니라 에너지 변환으로 봐야 한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해석의 전환,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그거 같아요. 빛의 입자성, 그러니까 광자를 다룰 때 기존 해석이 좀 가질 수 있는 모순, 이걸 피하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자는 분명 입자인데 이걸 진동수라는 파동 개념 중심으로 변환을 해석하면 설명이 좀 매끄럽지 않은 지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 자료들은 로렌츠 변환이라는 수학적 틀은 그대로 쓰되 그게 기술하는 물리적 실체가 에너지 상태의 변화와 간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핵심이다,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관점에서 보면 상대론적 도플러 효과는 어떻게 설명이 달라지는 건가요? 보통은 빛의 도플러 효과, 광원이 다가오면 에너지가 높아지고 멀어지면 낮아지고, 이걸 시간지연 효과까지 넣어서 설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진동수 없이 설명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렇죠. 표준 설명은 파동의 진동수 변화에다가 시간지연 효과를 더해서 설명을 하죠. 근데 이 자료의 접근법은 만약에 빛이 그냥 순수한 입자처럼 행동해서 진동수 개념을 아예 쓸 수 없다면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답으로 로렌츠 변환을 그냥 에너지 변환식으로 직접 적용하면 광자 자체의 에너지 변화만으로도 도플러 효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동수 개념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제가 예전에 자료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직선 운동 자체는 도플러 효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있었죠. 근데 광자도 직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광자에는 도플러 효과가 적용되는 거죠?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리네요. 그거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말의 의미는 입자가 그냥 쭉 가는 그 이동 경로 자체가 도플러 효과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플러 효과라는 건 운동하는 대상이 방출하거나 반사하는 신호, 그게 파동이든 광자든 그 신호의 에너지나 진동수가 관찰자와의 상대 운동 때문에 어떻게 다르게 측정되느냐, 이걸 다루는 현상이거든요. 측정될 때의 문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자가 직진하더라도 그 광자가 가진 에너지는 관찰자와의 상대 속도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되거든요. 이게 바로 에너지 관점에서의 도플러 효과인 거죠. 경로가 아니라 신호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에너지 변화가 결국 관측 시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건데 자료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관측자의 역할 자체에 대해서도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관측자가 형성하고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관점의 아주 독창적인 부분입니다. 표준 양자역학에서는 보통 측정이 상태를 결정한다고 보잖아요. 네. 근데 이 자료의 아이디어는 관측자조차도 현상이 발생하는 어떤 더 큰 장, 필드, 이 장의 일부로 통합해서 보려는 시도예요. 관측이 현상을 딱 결정한다기보다는 관측자와 현상 모두가 장의 상호작용 결과라, 이렇게 보는 거죠. 흥미로운데요. 시간지연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시간지연은 상대론적 효과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파동이든 입자든 상관없이 적용되는 그런 보편적인 효과가 많다. 네, 맞습니다. 시간지연은 대상의 본질이 파동이냐 입자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상대 운동을 하는 모든 시스템의 시간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효과예요. 표준 이론에서는 당연히 이게 도플러 효과 계산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시간 지연조차도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이야기라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대신에 에너지 최소화 원리나 양자 도약 같은 개념을 통해서 도플러 효과를 설명하려고 하죠. 좀 생소할 수 있는 질량 간극이라는 개념이나 정렬되는 장, 알라이닝 필드 같은 아이디어도 나오는데요. 네, 그 개념들은 뭔가요? 이게 바로 진동수나 시간 지연 없이 현상을 설명하려는 대안적인 틀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질량 간극은 뭐랄까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최소 에너지 단위나 상태 변화의 문턱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시스템이 더 안정한 상태, 즉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상태로 가려는 경향 이걸 양자 도약으로 보고 이게 도플러 효과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 그럼 정렬되는 장은요? 정렬되는 장은 파동을 우리가 아는 그런 주기적인 진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철가루가 자기장에 쫙 정렬되듯이 어떤 구조적인 패턴이나 질서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예요. 심지어 중력까지도 이 장들의 간섭 패턴으로 설명하려고 하고요. 와, 관측자마저 장의 일부로 보고 모든 현상을 장 내부의 에너지 재정렬 과정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라. 이건 정말 상당히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네요. 기존에 우리가 좌표계 설정하고 관측자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인데요. 그렇죠. 현상을 그냥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원리를 장 자체의 구조와 에너지 원리에서 찾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측자나 좌표계 설정에 의존하지 않는 좀 더 보편적인 물리 법칙을 찾으려는 여정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딥다이브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로렌츠 변환의 에너지 중심 해석에서 시작해서 진동수 개념 없는 도플러 효과 설명, 그리고 빛의 입자성에 대한 강조까지 보내주신 자료에 담긴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시간 지연의 보편성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특히 그 양자 도약이나 에너지 최소화, 그리고 질량 간극이나 정렬되는 장 같은 어찌 보면 좀 새로운 개념들을 통해서 도플러 효과뿐만 아니라 중력까지 포함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관측자조차 장의 일부로 보는 관점은 정말 물리학의 근본적인 전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표준 이론과는 분명한 어떤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는 지점이죠. 맞아요. 표준 물리학의 설명 방식과 이 대안적 접근법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혹은 이 새로운 시각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증되고 또 발전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이 아이디어들처럼 관측자가 정말 현상 자체의 일부이고 우주가 본질적으로 어떤 에너지 상태의 재정렬 과정으로 움직인다면요. 우리가 물리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독립적인 어떤 규칙이라기보다는 그냥 우주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제약이나 패턴, 바로 그것 자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죠.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